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어 어디다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나이 먹고 식구들 욕하면 그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요. 그래서 주변에는 제 흉이 될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친구의 추천으로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올라온 온갖 가지 사연들을 보다가 덕분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잠깐이나마 분노도 잊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여기에나마 시원하게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까지 적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연들을 봤는데 이 채널에는 보통 시댁에 당한 며느리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 때 시댁살이한 이야기라면 정말 눈이 뒤집힐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나 그쪽 분노는 다 사그라들었네요. 제가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봤다는 죄로 얌체 같은 사위에게 하마터면 코를 베일 뻔했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식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딸은 어릴 때부터 천성이 천방지축인데다 아둔한 구석이 있어 걱정이 많았던 반면 아들은 그런 누나를 보고 자라서인지 동생임에도 성숙하고 철이 일찍 든 편이었어요. 그래서 진로도 방황한다는 핑계로 이 공부 시켜달라 저 공부 시켜달라 해외도 보내주고 별별 노력을 다 했음에도 뱅뱅 돌고 돌아 네일샵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약속을 겨우 받아내서 제 돈으로 차려준 샵이었죠. 더 이상은 나도 너 하고 싶다는 일 못 시켜주니까 이게 진짜 네 마지막 업이다 생각하고 해. 알겠어? 딸의 변덕을 맞춰주겠다고 쓴 돈만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둘째에게 투자하는 건 약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조금 미안한 일이었지만 둘째에게는 처음부터 딱 한 길만 정해서 한 우물을 파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다행히 아들은 첫째랑은 달리 변덕과는 거리가 멀어서 처음부터 공부 쪽으로 전념을 했고 방황 한 번 없이 지금은 제약회사에 취직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든 원하는 일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던 딸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만 해주고 정작 신경 한번 제대로 못 써준 아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딸에게 네일샵을 차려주던 날은 얼른 딸을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안정적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이기 전에 저도 사람인지라 체력이 짱짱했던 40, 50대와는 달리 60대에 접어드니 딸의 존재가 은근히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샵을 차려준 뒤로는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라도 하나 있을 때 얼른 시집 보내야겠다 싶어서 잠깐이지만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도 시켜보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선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변덕이 심한 딸은 한 사람을 오래 진득하게 만나는 법이 없이 이 사람은 이래서 싫다,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다 하며 사귀는 족족 반년을 못 채우고 헤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하게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직업 괜찮고 사람 괜찮으면 됐지. 저번에 그 남자랑은 왜 헤어진 거야? 그 사람은 애초에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니까. 직업 좋고 성격 좋으면 뭐해? 마음이 끌리지가 않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남자 만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자가 결국 바람나게 된대. 난 평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외모의 남자를 만날 거야, 엄마. 너 그런 거 다 따지려면 언제 사람 진지하게 만나서 결혼할래? 외모 괜찮은 것도 좋지만 사람은 내실이 좋아야 하는 거야. 너 남편 껍데기 뜯어먹고 살래? 아,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껍데기는 못 뜯어먹고 살아도 적어도 이세 얼굴은 예쁠 거 아냐.
나는 이세 생각해서라도 외모는 무조건 볼 거야. 어차피 내가 평생 보고 살 사람 고르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외모였어요.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연예인이 아닌 다음이야 딸 마음에 완벽히 차는 남자가 일반인 중에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대체 누굴 닮아 그런 건지 그 나이를 먹고도 꿈속에 사는 것 같은 발언만 해대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이런 현실감 없는 성격 때문인지 딸 주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점점 떠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이번 여름에 나랑 같이 하와이 가주면 안 돼? 지영이 그 기집애 또 하선이랑 하와이 갔다 왔더라. 부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넌 무슨 애가 매번 여행을 나하고만 가자고 하니? 가면 내 돈만 쓰려고 하면서. 됐어, 나는 안 가. 너는 네 친구들하고 가. 나도 너보다 내 친구들이랑 가는 게 더 재밌어. 와, 무슨 엄마가 이래. 다른 엄마들은 딸이 여행 가자고 하면 좋아한다던데. 다른 집 딸들은 맨날 이렇게 안 조르나 보지. 여행 가서도 자기 돈 잘 쓰고. 너는 맨날 돈 없다고 엄마한테 기대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하고 가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 진짜 딸이랑 여행 가는 건데 엄마가 좀 내줄 수도 있지. 너무하시네. 그리고 난 친구 별로 없는 거 알잖아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요. 좀 같이 가줘요, 엄마. 아우, 난 싫대도. 정 그러면 얼른 결혼해서 네 남편이랑 여행 다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엄마도 참 매정하다, 매정해. 저도 딸에게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누가 누구 보고 너무하다는 건지.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나니 딸은 저만 붙잡고 놀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소연을 하게 됐어요. 한참을 듣던 동생이 문득 이러는 거예요. 언니, 나 회사에 우리 부서 바로 옆 팀에 회사 들어온 신입이 진짜 훤칠하고 잘생겼는데 세진이한테 한번 소개받아 볼지 물어볼래? 그래? 사람은 괜찮고? 외모도 외모지만 난 사람이 중요해서. 나는 사실 옆 팀이라 많이 이야기 나눠본 건 아닌데 회사 내에서 평판은 좋은 것 같더라.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성실하다고. 그래? 그래도 기본적인 중요한 덕목은 다 갖췄네. 에휴, 한번 물어나 볼게. 그래, 안 그래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모양이니까 소개받으려면 얼른 받아야 한다고 좀 전해줘봐. 나도 물어볼 테니까.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나서서 소개 알아봐주고 고맙다. 우리 사이에 고맙긴 내 조카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우연찮게 동생을 통해 또 딸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어요. 동생이 보내온 사진을 딸에게 보여주자 딸이 자기 스타일이라면서 아주 온갖 호들갑을 떨며 기뻐하더라고요. 사진 속 남자는 제가 봐도 단정하고 깔끔한 이목구비에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 뿐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상견례 프리패스 같은 얼굴이라 어른들도 좋아라 할 만한 인상이었어요. 아직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내심 제 마음에도 들더군요. 이게 바로 딸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외모의 힘인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긴 그 정도 괜찮으니 제 동생도 선뜻 소개를 알아봐주겠다고 했을 테니 말 다 한 거죠. 딸은 남자를 처음 만난 날 거의 첫눈에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되어 돌아왔더라고요. 엄마, 나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나 이 남자랑 꼭 결혼해야겠어. 아니, 결혼할 거야. 딸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은 처음 봐서 정말로 결혼할 인연이라는 건 따로 있는 건가 싶으면서도 너무 설레발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어요. 아니, 그 남자 의사는 안 물어보니? 남자는 반응이 어땠는데? 널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응, 우리 오늘 정말 많은 대화를 했거든. 그 사람도 결혼을 전제로 만날 사람을 찾는 것 같더라고. 완전 딱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집 앞까지 날 데려다주고 다음 약속까지 잡고 헤어졌어. 그래? 그럼 마음에 든 거네. 다행이다. 그러니까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나 잘 되면 진짜 이모한테 절하려고. 나 진짜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절대 반대하지 마. 나중에 말 바꿔서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나 진짜 죽을 거야. 알겠지? 그래, 그렇게 마음에 들면 네가 잘 꼬셔서 데리고 와봐. 참, 우리 딸은 언제 철이 들려나 싶어 어이가 없으면서도 저렇게 아이처럼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 그런지 귀엽기도 하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직 첫 만남이었을 뿐이니 그 남자애가 부디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하길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니 저는 자연스럽게 딸의 관심에서 벗어났어요. 딸이 집에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게 가끔 답답하게 느껴졌었는데 그 남자랑 잘해보겠답시고 그러고 있으니 저도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다행히 몇 주 안 지나서 바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엄마, 나 됐어. 나 그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한다. 그렇게 좋아하더니 잘 만나서 결혼까지 꼬린시켜봐. 그니까 엄마가 나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줄 게 있나.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되지. 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끔 엄마 도움도 필요하고 딸 시집 잘 가게 협조 좀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움 필요하면 말하렴. 그땐 그 말이 아리송하게 들려서 대충 흘려 넘겼어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건 딸이 결혼을 한 이유였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아무튼 딸은 그렇게 지금의 사위와 결혼을 하기 위해 연애기간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조금이라도 그 애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아무리 제가 딸에게 지쳤어도 자식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이어주고 싶더라고요. 엄마, 나 프로포즈 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어? 프로포즈 받았다고? 아니, 내가 했어. 요즘은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당연히 딸이 받았다는 건 줄 알았는데 딸이 했다는 소리더라고요. 솔직히 처음 딱 들었을 땐 그놈이 뭐라고 내 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프로포즈를 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네가 하고 있어? 내 친구들 딸들도 다 애인한테 프로포즈 받아서 결혼하던데 너는 그걸 받아줬다고 좋아하니? 아무리 걔랑 결혼이 하고 싶었어도 그렇지 연애나 부부 사이나 미묘하게 가불관계가 있는 거 몰라? 그렇게 결혼하면 걔가 너 우습게 보지 않겠어? 뭐? 에이, 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옛날 사람이야? 요즘 프로포즈에 남녀가 어딨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할래? 하는 거지. 나 그렇게 거창하게 안 했으니까 그런 눈으로 안 봐도 돼. 그냥 좀 좋은 시계랑 꽃다발 좀 이쁜 거 주면서 얘기했어. 좀 좋은 시계? 어디 건데? 그때 제 딸도 30대 초반쯤 됐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좋다고 여겨질 시계면 값이 꽤 나갈 게 뻔했어요. 게다가 제 딸은 약간 허영심도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좋은 거라고 말할 정도면 보나마나 값나가는 브랜드 시계일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인지 딸은 끝까지 어디 브랜드 시계인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집에서는 천방지축 철없는 막내 공주처럼 컸으면서 그 남자가 엮인 일이라면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는 딸 때문에 속이 너무 상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프로포즈를 거절당했다면 모를까 남자 쪽에서 수락도 한 상태에서 제가 괜히 감정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딸이 그토록 원하던 상대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축하는 못할 망정 프로포즈 가지고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잘 준비해봐. 딸은 마음이 급했는지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야기한 날로부터 반년 뒤에
웨딩홀을 예약해버리고는 양가 부모님 인사 일정까지 바로 잡아버렸죠. 분명 예식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은 건지 일 처리하는 속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체감상 얼마 안 있다가 딸의 예비신랑이 집에 인사를 왔어요. 딸이 연애하는 동안 같이 찍은 사진을 하도 많이 보여줘서 익숙한 얼굴이긴 했지만 실물로 보니 훨씬 훤칠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모를 중시 여기는 딸이었으니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갈 법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그래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른 와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날이고 딸이랑 부부가 될 사이인데 뭔가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남편이 밖에서 먹자는 걸 만류하고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딸 체면을 신경 써서 나름대로 진수성찬을 차려냈는데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집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밥 다 됐으니 어서들 앉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 아, 이가 우리 집 너무 신기하대. 그래? 뭐 신기할 게 있나?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집인데? 신기할 게 있나 싶어 그냥 뱉은 말에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어요. 아, 사실은 제가 세진이랑 처음 만나고 집에 데려다 줬을 때 이 아파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세진이 만나기 전에 일 때문에 이쪽에 올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이 동네 이 아파트 지나가면서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제가 평생 만나볼 수나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진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앞서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다는 부분에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사실 저희 집은 좀 사는 편에 속하기는 했어요. 남편도 중산층 집안에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사람이었고 저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과 집이 있어 부유하게 자란 편이었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강남에서도 꽤 비싼 프리미엄 아파트로 알려져 있어서 예비 사이가 놀랐다고 하는 게 이해는 됐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보통 저런 말을 앞에서 이렇게들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이니 예민하고 불편한 주제일 수 있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았달까요? 그것도 조금 친밀해진 사이도 아닌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면서도 탐탁치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얼굴에 불편한 기운이 드러나더군요. 뭐 놀란 마음이야 이해한다만 자네는 무슨 처음 인사하는 날 그런 이야기를 하나? 아, 죄송합니다. 세진이한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제가 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힘들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진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해서 저도 모르게 신뢰를 무릅쓰고 감정 표현을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이 무례해 보였지만 사과할 땐 사과할 줄 아는 모습에 금방 불쾌함은 잊혀졌어요. 그랬군. 뭐 사람의 실수는 할 수 있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예비 사위가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하니 분위기는 금방 다시 유쾌해졌어요. 나쁜 의도였다기보단 투명한 사람으로 느껴져서 오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가 없이 자라서 혼자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저희 딸과는 대비되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는 사실은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뭔가 이런 사람을 만나 배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잠깐의 쎄했던 사건은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예비 사위에 대한 안쓰러움과 호감만 남았어요. 엄마, 근데 나 결혼하는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남편 쪽은 부모님 도움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 살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야 있지. 너 결혼할 때 보태라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근데 그 돈으로 집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걔가 모은 돈은 없어? 합쳐야 집 한 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돈이 어딨어요. 하려면 다 대출해야지. 그래, 뭐 대출이든 뭐든 받고 시작은 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대출 없이 시작하는 애들이 몇이나 있겠어? 에?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집 수준이 있는데. 엄마 딸도 대출 받아서 시작하라고? 뭐? 엄마 이제 돈 없어. 그나마 여유 있었던 것도 너 샵 차려주기 전까지지. 엄마 아빠 이제 너한테는 해줄 만큼 해줘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너는 네 동생은 생각 안 하니? 동생에 비해 받은 걸 생각해봐라. 결혼 자금이라도 보태주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어떻게 집까지 바라니? 아, 안 되는데. 남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는데 어떡해. 누가 큰소리 치래. 다시 가서 말해. 부모님한테 집 해줄 능력은 없다고. 니네 집 해주려면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해. 아, 진짜. 엄마 다른 동네에 집 있잖아요. 거기 세입자는 언제 계약 끝나는데? 야, 너는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 안 드니? 아빠도 은퇴했는데 그 집까지 니네 주면 우린 무슨 돈으로 살라고? 너 아무리 걔랑 결혼하고 싶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겠어? 네가 집 해오는 조건으로 결혼하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면 당장 그만둬. 그런 인간이면 차라리 내가 너 독거노인을 만들고 말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내가 높아심에 하는 소리야. 딸과 한바탕 입씨름을 하고 나니 마음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모습을 봐도 딸 혼자 좋아 죽는 모습에 눈에 보일 정도로 가불관계가 명확해 보였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결혼시켜도 되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사이도 딸을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려는 거겠지 싶어서 애써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에 보태줄 수 있는 선은 명확히 그어놨으니 혹시나 딸의 배경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결혼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하겠지 싶기도 했고요. 제가 하도 단호하게 나가니 딸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집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으니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그렇게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걱정을 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 전에는 이런저런 에피소드로 내심 불편하게 느껴지던 사위가 결혼 후에는 특유의 싹싹함으로 집에도 자주 인사하러 들리고 안부 인사도 잘해서 저희 부부의 호감을 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왔어요. 아유, 니네도 바쁠 텐데 뭘 또 찾아왔어. 그래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번씩 찾아뵈어야죠. 아유, 그렇게 말하기엔 지난주에도 왔었잖아. 세진이가 장모님을 특히 애틋하게 생각해서요. 결혼 전엔 매일 붙어 있었는데 결혼하고 떨어져서 사니 장모님 얘기만 해요. 저 만나기 전엔 장모님이 유일한 친구였다고. 이렇게 모녀 사이가 좋은데 제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나요? 결혼했으면 새로 꾸린 가정에 충실해야지. 남편이랑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고. 아니에요, 장모님. 전 괜찮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머니 없이 자라서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보기 좋은데요. 장모님 댁에 오면 저까지 이런 분위기 느낄 수 있고 온전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위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사위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지만 내 딸이랑 결혼했고 남들에게 숨기고 싶을지도 모를 민감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느꼈어요. 솔직히 장인 장모 댁에 그렇게 자주 오고 싶어 하는 사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로 이런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참 안쓰러워서 마음이 더 쓰였죠. 저도 아들이 있는 입장이고 아들이 사위와 또래다 보니 더욱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집에 놀러오면 밥이라도 한 끼 더 해먹이게 되더라고요. 와, 장모님, 매번 이렇게 힘들게 음식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둘 다 일하느라고 평일엔 집밥 잘 해먹지도 못한다며
이럴 때라도 따뜻한 집밥 먹어야지. 맨날 사 먹기만 하면 건강에도 안 좋고 괜히 돈만 많이 쓰고 좋을 거 하나도 없잖니? 와, 그래도 진수성찬이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괜찮아. 너희가 맛있게 먹어주면 나는 그걸로 됐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재료도 너무 신선한 걸로 쓰시는 것 같고. 사실 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장모님 음식 솜씨에 완전히 감동받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엄마가 해준 집밥 타령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당신은 맨날 이런 음식 먹고 자란 거면 장모님한테 잘해야 해. 우리 엄마 이 정도면 솜씨 발휘 반도 안 한 건데 우리 엄마 음식이 좀 맛있긴 하지. 너는 남편 말은 뭘로 듣니? 엄마한테 감사하라잖아. 아, 당연히 감사하죠. 엄마도 참. 사위가 밥을 차려줄 때마다 너무 좋아하며 두 공기씩 뚝딱 먹어치우니 밥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덩달아 신이 나고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들은 입이 짧아서 입맛에 맞게 음식을 해줘도 많이 먹지를 않는데 사위는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음식 칭찬을 하면서 깨끗하게 밥그릇을 비워내는 모습에 요리해 줄 맛이 났어요. 이 또한 어머니의 부재에서 온 결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낌없이 밥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신혼 초에만 한 번씩 들릴 줄 알았던 두 사람의 방문이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공식처럼 매주 주말마다 반복됐어요. 처음엔 결혼하고 남처럼 사는 집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좀 지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이제는 일을 안 하는 터라 평일 주말이 따로 있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만나고 쉬고 싶은 날도 있는 법이잖아요. 그게 자식일지라도요. 하지만 온다는 걸 못 오게 막기도 애매해서 일단 그냥 뒀어요. 언제까지 오나 보자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치지도 않고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도 세뇌당하듯이 사위가 오면 집밥을 해주게 돼서 괜히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거 병이야. 매번 애들 올 때마다 밥 해 먹일 거야? 쟤네가 애들도 아니고 저렇게 자주 올 거면 지들이 밥을 한번 사든가 해도 모자랄 마당에 매주 주말마다 식당으로 주오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아, 당신은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애들이 설마 밥 먹으러 우리 집 오는 거겠어? 그래도 다른 집 사이들은 와서 불편하고 어색한 기운만 팍팍 뿌리고 간다던데 우리 사이는 싹싹하잖아. 그럼 맨날 올 때마다 좋은 재료로 밥 해 먹이는데 안 싹싹할 놈이 어딨어? 그게 인간이야? 당신도 참. 남편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5월이 찾아왔죠. 어버이날이 있는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기로 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애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엄마, 오늘 점심은 뭐예요? 오늘 외식 안 하니? 오늘도 집에서 먹어? 오늘 외식해요? 집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도 내가 밥을 해야 돼? 왜 또 그래? 우리 남편이 엄마가 해준 밥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요, 장모님. 나가서 사 먹으면 괜히 돈만 들고 장모님 음식보다 맛도 없던데. 그냥 집에서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쪄 있는데 보다 못한 남편이 호통을 치더라고요. 니네 지금 제정신이야?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온 것들이 밥을 한 끼 사주지는 못할 망정 오자마자 뭐? 메뉴가 뭐냐고? 너는 시집을 갔으면 그렇게 집밥 좋아하는 내 남편 네 손으로 차려 먹이던가 하지. 왜 쓰잘데기 없이 맨날 끌고 와서는 밥만 축내고 가냐?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아빠. 그리고 너 장모가 매번 고생해서 밥 해 먹이는데 감사한 줄 알고 적당히 해야지. 둔치라는 게 있기는 한 거야? 매주 주말마다 하는 것도 없이 놀러와서 밥만 두 끼 꼬박 얻어먹고 집에 가버리고 여기가 니네 주말 식당이야? 장인어른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면 이제 오지 마. 니네 이제 출입 금지야.
남편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니 사위도 깨갱하더라고요. 남편은 두 사람을 내쫓듯 보내버렸어요. 아휴, 저것들 꼴을 안 봐야 속이 시원하지. 그 뒤로는 정말 발걸음을 끊나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딸 혼자 야금야금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넌 또 왜 왔어? 내가 출입 금지라고 한 거 잊었어? 아, 아빠 왜 그래요 진짜. 딸한테까지 이러기야? 내가 눈치껏 남편은 안 데리고 왔잖아. 너라고 뭐 다를 거 있어? 둘 다 꼴도 보기 싫다니까. 아, 제발요. 남편 요즘 일이 바빠서 출근한단 말이야. 나 외로울까봐 남편이 친정 가 있으래.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라고. 나 친구 없는 거 아빠도 알잖아. 에휴, 정말 지긋지긋한 것들. 딸이 외로워서 왔다고 하니 남편도 별 수 없다고 느꼈는지 그 뒤로는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이 반찬 너무 맛있다. 남편이 엄마 음식 너무 그리워하던데 이거 좀 싸주면 안 돼? 뭐? 너 아빠한테 그렇게 혼나고 너 아직도 그 소리야? 아, 왜? 아빠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엄마도 없이 자랐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 남편도 반성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걔도 걔지만 너도 문제야. 너 아직도 남편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사니? 그런 관계가 마냥 좋은 건 줄 알아? 아이, 우리 사이가 좋아. 왜 이래? 걱정 마시고 반찬이나 좀 싸달라니까요. 털이라곤 도저히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딸에게 저는 매번 져줄 수밖에 없었어요. 바보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이 참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 커서 시집을 보내놔도 남편이랑 밥은 잘해 먹고 사는지 매번 귀찮다고 사먹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게 엄마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집에 돌아갈 때면 남편 몰래 반찬을 나눠주곤 했어요. 그렇게 양손 가득 들려보내면 항상 잘 먹는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 나이에 보람 느낄 일이 잘 없다 보니 그런 게 또 삶의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소한 보람을 느끼는 것도 저에겐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엄마, 나 네일샵 그만둘까 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건 너한테 평생 해주는 마지막 투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도 그만두기 싫은데. 그만두기 싫은데 왜 그만둬? 아니, 사실은 남편이 대기업에 가려고 지금 다니는 회사 관두고 취직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싶대서. 언제 취직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네일샵으로 벌어서 둘이 사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무슨 사법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직 준비를 회사 그만두고 해. 다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지. 그렇긴 한데 회사 갔다 오면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집중이 안 된다나 봐.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서. 그렇다고 네일샵을 팔아? 너 거기에 내가 얼마 투자한지는 알고는 있지? 그러니까 그래도 나한테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절대 팔지 마. 그거 팔면 또 뭐 먹고 살려고. 그거 팔고 나는 다른 네일샵 취직하면 되지. 네가 퍽이나 남 밑에서 일을 잘도 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집 세입자 내보내고 우리 좀 살게 해주면 안 돼? 진짜 집값만 해결돼도 허리가 덜 휠 것 같아서 그래.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너 진짜 이렇게 억지 부릴래? 아, 세훈이 결혼할 때는 집도 해준다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박해요? 세훈이랑 너랑 같아? 내가 니네 키우면서 너 때문에 세훈이한테 투자한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럼 걔 결혼할 때 너랑 똑같이 해주란 소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내가 너 그동안 변덕 부린다고 별의별 공부 다 시킨 거 뱉어내고 말해. 아, 진짜 부잣집 공주님 행세는 다 하면서 남편 꼬셨는데 막상 결혼하니 떨어지는 거 하나 없어서 내가 남편 앞에서 체면이 안 살잖아요. 남편 잘 될 때까지만 좀 도와주면 어디가 돈 나나? 아, 지긋지긋해. 그래, 네일샵을 팔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분명히 그게 마지막이라고 했어. 마음대로 해. 딸과 그날 대판 싸우고 같은 지붕 아래 다른 방에서 문을 닫고 각자 시간을 보냈네요. 와중에도 집에 안 가고 버티는 딸아이가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불편해서 굳이 터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녁도 남편과 나가서 둘만 먹고 들어왔는데 아직 신발장에 딸 신발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나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 딸방 앞으로 갔는데 딸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사위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만 빼놓고 두 분이서 저녁 드시러 간 거야? 와, 진짜 너무하시네. 내 말이 어떻게든 생활 좀 아껴보려 했더니 이게 뭔 꼴이람? 그니까 그럼 굶었어? 아니, 집에 있는 반찬들 아작을 냈지. 그래도 여기 있으면 전기세 물세라도 덜 들 거 아냐. 아유, 우리 공주님이 아주 알뜰살뜰하네.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 아니었음 아끼면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철없이 살았을 텐데. 결혼하면 어른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봐. 그러니까. 아유, 근데 당신 집은 잘 사는데 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좀 속이 좁으시네. 보통 딸 결혼하면 애틋해서라도 잘해주지 않나? 그니까 결혼한다고 보태주는 것도 별로 없고 동생은 집도 해준다는데 짜증나 죽겠어. 아니 솔직히 내가 당신 동생보다 못할 게 뭐야? 당신 동생 맨날 일한다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은 것 같던데 솔직히 당신 동생보다 내가 더 친아들 같지 않아? 내 말이 효도는 당신이 하는데 집은 왜 동생한테 준다는 거야? 내 부모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남의 자식이니 이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 이건가? 사위는 서러워서 살겠어? 처가살이 어렵네. 그러게 당신도 슬슬 다시 이 집 출입할 방법 좀 찾아봐. 우리 아빠만 공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집 공부하는 거 지원받는 것도 아빠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또 진취적인 남자 좋아하거든. 딸 남편이 더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겠다는데 아빠가 말리겠어? 엄마는 나한테 이상한 억하심정이 있다니까? 자식이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됐어. 그래도 장모님은 갈 때마다 밥이라도 해주시니 우리 식비가 확 줄었잖아. 그것도 엄청 좋은 재료만 쓰시던데. 장모님 아니면 우리가 언제 그런 집밥 얻어먹겠어? 오랜만에 장모님이 해준 밥 먹고 싶다. 그니까 이번엔 엄마랑 싸워서 반찬 안 사줄 것 같은데 어쩌지? 할 수 없지. 두고 봐. 나 이직 성공해서 월급 오르면 보란듯이 장모님 모시고 살 거야. 뭐? 우리 엄마 모시고 산다고? 굳이 왜? 왠지 몰라서 물어? 우리 애기 갖고 하면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장모님만큼 요리 맛있게 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아?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장모님 모셔와서 가정부 대신 일 부탁하고 월급 드릴 거야. 아니 그 정도야? 평생 먹고 살아서 그 정도인 줄 몰랐네. 장난 아니라니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사위라고 호의로 해준 일들을 가지고 저를 가정부 삼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손이 떨리도록 화가 났어요. 남편이란 인간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화가 나야 정상인데 말리긴커녕 그 정도냐고 놀리는 딸까지 완전히 활용점정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못 참고 방에 쳐들어갔어요. 엄마 언제 왔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김서방 당장 바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들었어? 그래. 내가 너 같은 걸 딸이라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게 한심하다. 난 살면서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너한테 뭘 해주고 싶지가 않다.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딸을 데리고 딸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사위란 놈이 집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너무 가증스러워서 웃음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사위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냉장고를 열어 제가 해준 반찬들을 다 개수대에 부어버렸어요. 장모님. 장모님? 그 입 다물어. 내가 집에 사회를 들인 게 아니라 파렴치한 식충이를 들였네. 내 다시는 니네 꼴 보기도 싫으니까 내가 보태준 5천 갚고 네일샵도 당장 내놔. 엄마 언제는 팔지 말라면서요.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나랑 영영 끊고 살고 싶지 않으면 네일샵도 내놓고 내 돈도 다 갚아. 나중에 내 재산
한 푼이라도 더 물려받고 싶으면. 여보, 그냥 장모님 말씀 듣자. 우선은 장모님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안 들을 것 같아서 일부러 재산 얘기를 꺼냈더니 사위놈이 금방 꼬리를 내리고 딸을 설득하더라고요. 딸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지만 서슬퍼런 저와 남편의 안색을 보고는 이러다 정말 영 끊기겠다 싶었는지 순순히 말을 들었어요. 내일 샵도 처분하고 결혼 자금에 보탠 5천만 원도 얼마 안 있다 갚았죠. 장모님, 저희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네? 글쎄, 한때 내 아들 또래인데다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고 하도 징징대서 좀 잘해주려니. 나를 가정부로 알고 장인은 돈 나올 지갑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 저야 그렇다 치지만 세진이는 장모님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쟤한테도 난 질릴 대로 질려버렸어. 더 이상은 돈 가지고 씨름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세진이 그 좋아하던 네일샵도 처분하고 장모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돈도 다 갚았는데 설마 나중에 재산도 안 나눠주실 건 아니죠? 거봐. 니네가 내가 재산 안 물려줄까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계산도 다 끝났겠다. 난 너희들이랑 더 이상은 얼굴 마주보고 살고 싶지가 않다. 다시 연락하지 마. 정말 있는 대로 정이 다 떨어져서 그 통화를 끝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 앞까지 찾아와서 애원을 하길래 살던 집을 파자버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지금은 딸에게 받아낸 5천만 원은 아들에게 주고 딸 소식은 아들 통해서만 듣고 있네요. 아들도 이제 그만 누나랑 매형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설득하는데 전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동안 부모된 마음으로 늘 애틋하고 애달프게 생각해왔던 마음들이 다 짓밟혔다고 생각하니 피를 나눈 자식 새끼라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언젠가 지들이 애를 낳는다면 이 감정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참. 털어놓고 나니 많이 시원하네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꽃길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